어떤 아이는 대형 수업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1:1 과외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소규모 그룹 형태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수업의 형태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명 학원이나 대형 강의에 맞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의 형태는 무엇인가 에 관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의 형태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1:1로 아이를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소규모 그룹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학원들에 해당이 되는 소형, 중형, 대형 수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수업의 형태가 잘 맞는지를 알고 그 형태에 맞는 수업으로 보내고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고 아이에게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이 될 텐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이들은 그냥 괜찮아 라고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 학원 오랫동안 혹은 과외 선생님 오랫동안 붙여줬는데 렛해봤더니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온다라든지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는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던 것이죠. 대형 강의라고 유명한 학원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수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아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수업 도중에 아이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아이는 유독 소심했는지 아니면 조금 부끄러웠는지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였고 약간은 소극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결석을 하게 돼서 1:1로 보충을 잡고 봐주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아이에게 평소처럼 제가 다가가서 모르는 건 없는지도 물어보고 수업이 이해가 잘 됐는지도 물어보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아이의 웃음도 그 아이의 미소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대답도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기다려주기만 하면요. 근데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미안하지만 기다려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수업의 진도라는 것이 있고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하고 아이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수업의 형태보다는 1:1로 혹은 최소한 소규모 그룹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아이에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그 이후에는 저와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소규모 그룹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마다 맞는 수업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는 대형 수업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1:1 과외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소규모 그룹 형태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수업의 형태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수업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구해보시는 겁니다. 저 누구누구 아이 엄마입니다. 누구누구 아이 아빠인데요. 우리 아이 수업 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솔직하게 전달 주시면 제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향후 우리 아이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라고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던 선생님께서 아마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그러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저도 어떠한 아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은 듣는 입장에서도 그냥 좋게 받아들여 주시는데 아이에 대한 조금 좋지 못한 피드백이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피드백을 드렸을 때는 우리 아이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듣기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면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조금은 편안하게 아이에 대한 가감없는 솔직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선생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 괜찮다, 지금 잘 적응하고 숙제도 잘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 수업 때 집중력 괜찮다라는 피드백 들으시면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들으시면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이들에 맞게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면 대다수의 학부모님께서는 진심 어리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더 맞는 학습의 방향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 학원이나 대형 강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소규모 인원 아니면 1대1로 아이를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드리면 조금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런 데서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명 학원이나 대형 강의에 맞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수업보다 자기 주도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대형 강의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더 소규모 수업이나 1대1 수업보다 수업 방식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아이들은 그러한 지식을 잘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오히려 그러한 대형 강의나 유명 강의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업 속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아이 하나를 다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너무 심하게 졸거나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딴짓을 한다면 지적이 가긴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데 수업 특성상 그러한 것들을 제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러면 유명 학원을 보내고 대형 강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실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강의나 유명 강의들은 오히려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오히려 중형 수업 혹은 소형 수업, 소규모 그룹 수업 아니면 1대1 수업에 우리 아이에게 더 잘 맞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의 형태를 파악해서 우리 아이를 보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특히 학교별 내신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학교별에는 그 학교의 담당 과목을 가장 잘 가르치는 소위 말해 1타 선생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1타 선생님들의 대형 강의는 10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반에 40-5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업이 우리 아이가 받아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런 수업을 보낸다 한들 우리 아이의 점수나 등급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의 형태로 보내주시는 것이 실력 향상과 등급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 내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등 정규 내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제 불안하시다 보니까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가끔씩은 아이가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가서 수업을 듣고 직접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 형태를 찾아서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솔직한 피드백이 가장 직접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공부를 알아서 잘 하는 아이라면 어떠한 수업의 형태이든지 간에 어디서든 알아서 잘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의 형태로 보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1대1로 봐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실력이 빠르게 느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자기주도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환경은 또 싫어하다 보니까 소규모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대형 강의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수업의 형태에 가장 잘 맞는지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한 수업에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가 직접 이야기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냥 우리 아이가 괜찮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수업을 계속 같은 학원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 그런데 조금 성적이나 실력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 싶으시면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솔직한 피드백을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의 형태로 전환을 해서 아이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아이도 만족하고 학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공부한다고 그 뒤에서 아이들 돌봐주시느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참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에서 영어 가르치는 신동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